안녕하세요. 양심중고차 이진영입니다. 자, 오늘은 중고차를 살 때 피해야 하는 중고차 중에서 시운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분께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까지 딱 중고차를 14년 정도 중고차 딜러를 했거든요. 제가 14년 동안 중고차 장사를 하면서 철칙 중에 하나는 바로 시운전과 차량 하부 상태를 꼭 확인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중고차를 판매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알선이라든지 아니면 판매하는 차의 100%는 충분한 시운전을 했고, 그 다음에 차량 하부까지 전부 다 확인이 된 상태죠. 근데 최근에 가끔씩 차량 하부를 떠서 보지 못하게 하는 딜러분들도 있고, 또 개인 거래를 할 때 차 하부까지 떠서 보는 거를 조금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중고차를 살 때 시운전과 차량 하부를 떠서 볼 수 없다면 그 차는 무조건 거르십시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신차를 살 때도 테스트 차량을 이용해서 한번 운전을 해보고 사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안 됐을 때는 어떤 여러 매체를 통해서 어떤 시승기나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잘 보죠.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신차기 때문에 신차 컨디션이라는 걸 감안한 상태에서 사실은 시운전을 안 해도 큰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수입차라든지 어떤 차들 같은 경우는 테스트 차를 이용해서 시운전을 하죠. 그런데 중고차는 시운전을 하지 않거나 차량 하부를 보지 않는다면 그 차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성능 기록부가 있기 때문에 사고 유무도 확인하고 누유, 누수, 부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체크된 항목들이 있어서 그거를 확인할 수도 있고, 또는 용도 이력이라든지 보험 이력, 소유자 변경 이런 것들까지 꼼꼼히 따져서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이 차의 실제 상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일예로 설명을 드리자면, 저도 고객님의 조건에 맞는 차를 여러 대를 좀 골라놓고 한 대씩 보면서 이제 자동차를 추려나가거든요. 그런데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시동을 걸었을 때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자동차의 겉이나 이 실내 상태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자동차를 이제 가지고 나가서 시운전을 하는데, 시운전을 하러 나가는 그 짧은 시간 안에도 차 상태가 안 좋은 차들은 표시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미 도로로 나가기 전에 다시 자동차를 돌려서 집어넣는 경우도 있었고, 시운전까지는 굉장히 완벽했어요.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겠죠. 오르막도 올라가 보고 방지턱도 넘어가고 도로를 달리면서 여러 상황에서 시운전을 충분히 했을 때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실제 주행 상태가 너무 좋다, 이런 것들은 차량 하부를 떠봐도 어느 정도의 어떤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확신 있게 고객님께 설명을 드리고 차량 하부를 떠봤는데, 완전히 제 예상과 빗나가는 차종도 많았습니다. 리프트에 차를 이렇게 올리면 제가 밑을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다 올라가기 전에 이미 한번 이렇게 보는 과정에서 내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누유가 너무 심해서. 그리고 실제로 차를 떠서 언더카바를 딱 내리기 전에 살짝 이렇게 구석구석 보는 그 시점에서 결론이 딱 나가지고, 아, 이건 사면 안 되겠다 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차를 내린 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중고차는 절대로 100% 믿으시면 안 돼요. 중고차 딜러분이 요즘에는 굉장히 매너가 좋고 상품성으로 굉장히 잘 만들어 놓는 딜러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중고차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예전에도 여러분들께 좀 설명드렸지만, 차주 딜러가 어떠한 과정에서 매입을 했고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매입을 했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그 차주의 성향에 따라서 매매단지에 가지고 와가지고 자동차를 상품성으로 만들어 놓는데, 대충 세차만 해놓고 광택만 해놓고 파는 딜러들도 있고, 정말 성의 있게 자동차를 잘 만들어 놓는 딜러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딜러는 판매해놓고 난 다음에 뒷수습을 그냥 하는 딜러들도 있는가 하면, 판매하기 전에 어느 정도 좀 갖춰놓고 판매하는 딜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딜러의 성향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겠죠. 근데 이게 제가 차장사를 14년 동안 해보니까 대부분은 매너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이게 가끔 가다가 옛날 주먹구구식으로 영업하시는 딜러들도 있을 수 있고, 자동차를 너무 무겁게 비싸게 떠가지고 와가지고 AS를 해줄 수 있는 어떤 여력이 너무 많이 까지는 그런 차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딜러들의 성향이 나타나는데, 어떤 딜러들 같은 경우는 좀 매너가 별로 좋지 않다라고 소문난 딜러분들도 몇몇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차를 판매하기를 꺼려하죠. 대부분의 딜러들도 매너 안 좋은 딜러들을 알거든요. 그 딜러분들의 차는 되도록이면 좀 안 팔려고 해요.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중고차가 아무리 차주 딜러가 매너가 안 좋은 딜러라고 해도 해당 차가 안 좋다라는 그런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매너가 안 좋은 중고차 딜러라고 해도 정말 괜찮은 보석 같은 차가 있을 수가 있고, 정말 매너가 좋은 중고차 딜러를 하더라도 그 차의 상태가 썩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성능 기록부도 확인하고 여러 부분에서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시운전과 차량 하부를 떠보면서 눈에 보이는 부품들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 확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성능상에 나와 있는 사고 유무도 물론 참고하지만, 실제로 충격이 가해져 있는 건지 어느 정도 약간의 좀 미세한 충격이 가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성능 기록부상에 표시가 안 돼 있거나 그냥 충격으로 표시가 돼 있거나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 실제로 확인하려면 아까 말한 대로 시운전과 차량 하부를 떠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중고차에서 변수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최근에도 제가 1톤 트럭을 판매했는데 가격도 굉장히 적당했고 차 상태도 연식과 키로수도 굉장히 적당했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꿀매물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운전을 하기 전까지도 사실 굉장히 완벽했습니다. 근데 시운전에서까지도 문제가 없었어요. 차량 하부를 딱 떠봤는데 미세 누유가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리프트를 사실은 내리려고 하다가 혹시 몰라가지고 정말 자세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진공 펌프에서 누유가 있더라고요. 그 누유가 시작된 걸 그제서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가지고 앞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라디에이터 그 코어 쪽에 수분기가 살짝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라디에이터가 터져가지고 완전히 부동액이 샌 게 아니에요. 그냥 딱 물기만 묻어있는데, 사실 그날은 굉장히 맑은 날이었어요. 만약에 눈이나 비가 오는 날이었다라고 하면 큰일 났을 것 같아요. 맑은 날인데도 불구하고 라디에이터 코어에 살짝 물기가 묻어 있어가지고 그걸 자세히 보니 라디에이터 코어가 미세하게 크랙이가 있었어요. 라디에이터까지도 고장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부동액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라디에이터에도 압력이 걸리기 때문에 타면 탈수록 부동액이 많이 새고, 그 상태로 장거리를 갔을 때는 엔진에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무조건 시운전을 하고 차량 하부를 떠보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살펴보는 편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변수가 생겨서 그걸 해결했던 적이 굉장히 많았고, 그 부분을 찾아냈었던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중고차를 사게 되는데 시운전은 할 수 있어. 근데 최종적으로 카센터에 가서 차량 하부를 떠보는 걸 굉장히 꺼려한다 라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차는 그냥 거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차 본다라든지 구매 대행을 의뢰하시는 분들도 연락이 오는데, 간혹 가다가 그렇게 이 차주 딜러분이나 개인 거래하는 차주분들께서 하부까지 떠보는 건 부담스러워한다, 안 떠봤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자신있게 그럼 그 차는 사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건 제가 14년 동안 너무나 많은 경험을 했고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알려드리자면, N카, 차차차, K카 같은 경우도 우리 성능 기록부가 나와 있잖아요. 그것도 100%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능장이 전용 성능장이 아니라 그냥 중고차 매매단지에 있는 협력업체 성능장에서 똑같이 성능을 보다 보니 이 성능을 아주 꼼꼼하게 잘 보는 성능장에서 나오는 건 좀 믿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조금 더 실력이 떨어지는 성능장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데서는 성능 기록부의 내용과 실제 차 상태가 다른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실제 제가 K카는 직영점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평가사님들도 있으시고, N카나 차차차 같은 경우는 거의 딜러들이 고객이에요. 딜러분들 같은 경우도 자동차를 잘 아는 딜러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딜러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실제 차 상태가 성능상의 내용과 다르다, 이런 부분이 누유가 있다, 누수가 있다, 고장났다 라는 걸 알려드리고 온 적도 굉장히 많고, 직영으로 운영하는 K카마저도 차량 평가사님이 있는 그 부분에서도 수입차나 국산차에서 그 차의 정확한 지금 현재 상태를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차 하부를 떠보고 이 부분에서 누유가 있다, 이 부분에서 누수가 있다, 분명히 잘못됐다 라는 걸 지적해드리고 온 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저는 전국으로 자동차를 좀 많이 보러 다니는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경험을 할 수도 있었지만 실제로 제 성격상 자동차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고 꼼꼼하게 보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저는 중고차를 절대 100% 믿지 않습니다. 중고차 딜러분도 잘 믿지 않고 성능 기록부도 믿지 않아요. 제가 중고차 딜러지만 그 차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무조건 충분한 시운전이 있어야 되고 차량 하부를 떠봐야 됩니다. 요거는 팩트예요. 그러니까 요 두 부분이 만족하지 않는 중고차라면 무조건 거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